아침 공기는 얇고 차가웠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산부인과 건물은 기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유나는 그 빗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끝이 차가운 대리석을 밟을 때마다 지난 열해가 한 줄씩 떠올랐습니다. 시험관 시술의 긴 대기, 매번 실패하는 통보, 그 뒤에 이어진 시댁의 차가운 시선들, 침묵과 눈치와 책임이 한 덩어리로 쌓여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진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의사는 기록지를 바라보며 안경을 고쳤습니다. 서윤아 씨 이번에도 안 되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등 안쪽으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대를 줄이려 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에 나오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유나야, 올해가 마지막이야. 1년 안에 아이 없으면 민호하고 이혼이야.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단호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칼처럼 가르며 내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차를 몰고 강남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지점, 오래된 상가 건물 사이에 작은 사무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은 흐릿했고 복도는 눅눅했습니다. 여성 상담산후 관리.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리모 중개업체라는 것을. 직원은 차분했습니다. 상담실은 작았고 형광등이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신가요? 비밀이면 됩니다. 다른 건 괜찮아요. 유나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절박함은 사람을 침착하게 만들곤 합니다. 며칠 뒤 대리모 후보 한 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한지수 씨입니다. 건강 상태 좋고 출산 경험 있으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십니다. 지수의 사진 속 눈동자가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유나는 설명 없는 힘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유나는 다음 날 지수를 만났습니다. 허름한 원룸이었습니다. 벽지는 울어 있었고 아이 그림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라고 합니다. 지수의 첫인상은 조용했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딸이 아파요. 10살이에요. 백혈병입니다.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지수의 말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수의 삶도 유나의 삶도 서로 다르게 복잡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절벽에 서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잔인하게 간결했습니다. 출산 후 아이는 의뢰자에게 인도한다. 대리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친권 양육권 접근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유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지수도 펜을 들었습니다. 한 번의 서명, 그리고 또 한 번.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순간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래요. 유나는 잠시 숨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유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존을 위한 마지막 끈이 손에 쥐어진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겨울밤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유나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제 살 길이에요. 그리고 금지된 거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임신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수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통보를 받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유나는 진료실 출구에서 벽에 기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유나는 당장 임신복을 준비했습니다. 시댁에는 소식이 알려졌고 강 회장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나야, 정말이니? 이제야 사람 살겠구나. 유나는 조금 긴 침묵 후에 네, 어머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울 줄 유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시골 외곽의 별장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강민호의 가족이 소유한 오래된 별장이었습니다. 너무 큰 집, 너무 조용한 정원. 지수는 이곳을 갇힌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의 치료비가 머릿속을 지웠습니다. 별장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간혹관리인만 들렀습니다. 유나는 주마다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입덧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고 정중했습니다. 서로에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 남자아이래요. 유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아이. 강 회장이 평생 원하던 손주.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가벼워 보일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혼자 별장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된 액자들, 가구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랑했던 남자, 부모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사람, 그리고 지수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상처. 이별 후 그는 그저 시간이 지나 잊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별장은 그 집안의 소유였습니다. 지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며칠 뒤 한낮에 별장 문이 열렸습니다. 흰 셔츠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수 너 맞지? 지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왜 여기 있어요? 민호는 유나가 대리모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처리했고 그는 그저 결과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지수를 몰래 방문했습니다. 죽어있던 감정이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지수는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하지만 내가 낳을 아이예요. 이건 계약이에요. 민호는 흔들렸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그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에요. 시간은 흐르고 지수의 배는 크게 부풀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배가 뭉치면 지수는 이를 악물었고 하은의 병원비 납입 일정이 떠오르면 다시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출산 당일 눈발이 조금 날렸습니다. 지수는 진통으로 의료진에게 이끌려 들어갔고 유나는 수술실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유나는 아이를 처음 안았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손, 체온이 뜨겁고 생명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유나는 꾹 참았습니다. 어서 자라렴 미안하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수는 퇴원 직전 아이를 한번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잠시 침대 위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잘 살아야 돼. 부탁할게.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는 서로 다른 길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었지요.
그 길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이 10살이 된 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식탁에 앉아 책을 펴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상 받으면 기분 좋겠죠? 머리를 쓰다듬자 손끝에 닿는 온기만으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응, 엄마랑 같이 축하해야지.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 마음속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사내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이사 한지수 부임.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안정적인 눈빛, 세련된 옷차림. 어디서 본 것 같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출근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조용히 자리 잡고 앉은 그녀. 숨이 막혀 먼저 인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회의 자료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두는 시선 속에서 지난 10년간 묻어둔 감정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서준 학교에서 상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강당 안은 아이들 웃음과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들은 휴대폰을 들고 촬영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준과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몸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지수를 미행시켰습니다. 보고서 속 사진을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밤 학교 앞 지수가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빛, 자세, 떨리는 손, 모든 것이 불안을 증폭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서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지수가 돌아왔다는 현실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구나. 마음속 긴장과 두려움이 가슴을 꽉 조였습니다. 며칠 후 회사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날리고 손끝이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옥상 난간 앞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왜 왔어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수가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가 낳았어요. 말이 끝나자 옥상은 잠깐 정적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난간을 스치며 싸늘한 소리를 냈고 먼 하늘 회색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시야 한쪽에서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대리모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히듯 긴장이 돌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준이는 네 핏줄이 아니야.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친권을 지수에게 넘기려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 모든 것이 공간을 흔들었습니다. 서준이 집안 긴장을 느끼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아이의 물음이 고요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어둡게 스며들었습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유나 편에 섰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그의 결심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서준은 집을 나섰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골목을 지나 지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줌마가 내 진짜 엄마예요? 그 말과 함께 서준의 몸이 지수의 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지수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둠 속 가로등 빛이 둘을 감쌌고 바람이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유나의 빈 집안, 남은 시간과 공허만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는 얼굴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쌓아온 안정과 평화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음속 불안이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아이를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서준이를 데려가요. 지수는 잠시 아이를 관찰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준이는 유나 씨를 엄마로 알고 자랐어요. 함께 키워요. 서준이에게 두 엄마가 있으면 안 될까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제안이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회상하고 이해하는 눈빛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합의했습니다. 공동 양육 결정. 민호는 지수와의 마음을 정리하고 유나와 새로운 출발을 선택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 작은 손이 양쪽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서준의 미소와 따스한 손끝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덮어주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1년 후 서준의 생일이었습니다. 집안은 풍선과 색종이로 가득했고 케이크 위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엄마가 둘이니까 좋아요. 두 배로 사랑받는 거잖아요. 아이의 말에 미소가 번지고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손끝으로 케이크를 함께 장식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서준은 두 손을 각각 잡고 걸었습니다. 걸음마다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모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하고 책임지는 마음이라는 진실이 조용히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이 서준의 작은 손끝과 미소 속에서 생생하게 확인되었습니다.